네, YCN 유림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YCN 유림방송에서는 새해 신축년을 맞이하여서 대한민국의 국운 예측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이칭 아카데미 대표 이경진입니다. 오늘은 저명하신 두 분의 역학자를 모시고 우리나라의 경제와 정치 등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두 분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운둔갑의 대가이시며 신통 김운둔갑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김정구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서울 제기동에서 주역을 연구하시는 이선우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오늘은 두 분 선생님의 비법인 김운둔갑과 주역 두 가지 방법으로 보는 우리의 국운이 되겠습니다. YCN 시청자 여러분, 이제 2020년 경자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이어서 2021년 신축년이 됩니다. 역학으로 보면 신금은 백색을 표시하고 축은 소를 뜻합니다. 신축이란 글자는 하얀 소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소는 풍요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흰소는 재생과 풍요를 약속한다는 신성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종으로 확산하면서 12월 20일 기준으로 감염증 확진자 수가 7,500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도 150만, 16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서 대공황 이후에 가장 큰 불경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두 분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각자 김운둔갑과 주역에 의거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선우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국민 여러분이 1년 동안 고생하신 것처럼 경자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이 혼돈의 한 해였습니다. 경자년을 주역 64궤에서 보면 지수사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수사궤는 땅속에 물이 모이는 형상을 가진 궤로서 땅 밑으로 물이 모인다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 그 민심이 모여서 새로운 지도자를 갖다가 스승을 원하는 그런 형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고단하고 현실 세상은 곤란에 처하며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요. 그리고 작년은 흰쥐야해인데 흰쥐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실험실에서 의학을 연구하는 데 쓰는 동물입니다. 실제 우리가 뜻하지 않게 그 많은 바이러스와 싸움에서 의학 지식도 많이 생겼지만은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육식갑자에서 경금은 숙살지기를 뜻하고 새로운 갱신을 뜻하며 자의 곤란을 갖다가 겪으면서 그것을 이겨내서 다음 해로 연결해서 신축년으로 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축년이 되면 신축년은 천산둔꾀에 해당합니다. 둔꾀는 마치 귀향을 가는 상으로 내가 하늘 끝에 있는 산,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막바지에 이르러서 새로운 변화의 전환기가 됨을 뜻합니다. 이 궤상을 보면 내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재의 상황이 반전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산을 만나면 우리는 큰 지체와 변화를 겪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현실적인 세기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궤상의 뜻이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흰소를 상징하는데 아까 사회자분이 흰소는 질상의 의미로 쓰인다고 하지만 실제 흰색의 동물은 흰쥐나 흰소 같은 흰색의 동물은 굉장히 드뭅니다. 네. 예, 왜 그러냐 하면 흰색은 면역이 약합니다. 네. 실제로요. 변종이죠. 네. 예, 변종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역을 갖다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흰색은 새 것을 뜻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소는 제사에 쓰이는 동물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사회적인 대동단결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인 가장 큰 문제인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좌우 대립의 문제, 빈부의 격차, 세대 간의 갈등, 남녀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양극성을 해소하는 대동단결을 해서 화합으로 나아가라는 하늘의 예시로 보여집니다. 실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것이 역사의 천리이고 사회 경제적으로 자월이나 추월은 동지서달로서 가장 춥고 교류가 없는 때입니다. 사람은 겨울잠을 자진 않지만은 경제와 사회와 모든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이 모든 것이 마비되는 때고 하루 중에는 자시와 축시는 한밤중에 자면서 꿈에 빠져들 때로 우리가 어떤 새로운 활동을 많이 하기보다는 새 봄과 새 아침을 준비해서 휴식을 하고 내가 하는 분야에서 밤늦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대비를 하는 그런 해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네요. 그러면 김종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은둔갑이 아주 귀한 학문이죠. 네, 저는 김은둔갑, 신통 김은둔갑 프로그램으로 2021년 신축년 천하국 세계의 형세와 대한민국 국운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말씀하셨는데 이 특이성 전염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조선시대에도 독감은 유행했었고 앞으로도 또 영원히 그런 감기, 유행성 이런 질환은 생길 것입니다. 의학서에 병이 백리를 가면 약이 백리를 쫓아가면 질병은 천리를 달아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면역 주사도 지금 대세로 거론되고 있는데 제가 2018년 유튜브에도 2019년 경자년에 대한 예측을 했던 것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내년에 과연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묻곤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국운으로 첫 번째 코로나는 1, 2월 달, 3, 4월 달까지도 조금 지속될 것입니다. 2020년 연초에 시작됐는데 1년이 다 돼가죠. 그리고 6, 7월과 8월 음력입니다. 그때는 조금 잦아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음력 한 11월 이때쯤 또 겨울이 되면 특히 신축년의 겨울은 많이 춥습니다. 올 겨울은 제가 2018년, 19년에도 예측했듯이 올 겨울은 춥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세계적인 엄청난 이런 불안에도 대한민국은 정부와 국민들의 합심으로 잘 이겨내고 또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 다 이렇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엿본다는 그런 멘트 같습니다. 예. 그러면 부동산 문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중에서는 아파트나 뭐 땅 문제 이런 거로 이 사람들이 또 세금 문제 이런 거로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들 고견을 여쭙겠습니다. 먼저 김종구 선생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부동산 문제. 네. 전 정권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치솟았고 특히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의 문제가 코로나 사태 못지않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민년에 독립을 했는데 묘하게도 기토, 미토 그리고 이제 신축년도 또다시 축토운이 오는데 천하국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이 간산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산이 많고 또 인공적인 산과 같은 아파트도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것을 보면 우연의 일치인지 숙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도 아파트 때문에 서민들도 힘들고 또 1가구 1주택도 예상치 못한 가격 상승으로 재산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연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신축년 신통기문누가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 역시 간토방의 오토로 그다음에 국민과 야당을 뜻하는 진방은 또 10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궁에서 쌍화로 토를 도와주는 형세이므로 역시 신축년의 전반기에도 부동산은 그 열기가 가라앉지 않고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지적인 문제, 어떤 경기 수도권이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영향은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으로 금융이라든지 또 대출 문제 지속적으로 방안을 내고 있지만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어렵다는 전망으로 들립니다. 그러면 이선우 선생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한 해 한 해의 운은 더 큰 주기의 운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태극기를 보고서 말씀드리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883년도에 고종 황제가 태극기를 반포를 하고 그리고 1948년에 현재의 태극기로 모양이 변해서 여태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883년은 대한제국 시대에 그 어떤 전제주의 국가에서 만들었고 이 태극의 형상이 있고요. 그리고 1948년부터는 대한민국이 돼서 민주주의가 시행이 되고 여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 있는 태극은 우리나라 한반도를 뜻하고 사방에 있는 사괴는 원래 팔괴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팔도강산을 뜻하는 팔괴를 만들지 못하고 대표적인 사괴를 넣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사괴가 주변의 사강대국을 뜻하고 우리나라의 정세는 그때나 지금이나 주변 4대 강국에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나 과거와 달라진 건 뭐냐 하면 1883년은 망국의 때로서 태극의 형상이 모든 것이 흩어지고 사국으로 흩어져 가지고 사람들의 사상과 현실이 다 국토도 쪼개지고 사상도 쪼개지고 그 국민도 쪼개지는 형상이었다면 해방 이후의 태극은 4대 강국이 그 한국으로 모이는 형상으로서 모든 문물과 기술과 인재가 모이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상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방 이후에 세계 최빈국에서 기적적인 발전을 이루고 여태까지 수많은 6.25와 5.16 쇼크 그리고 IMF와 외환위기 그리고 현재 그 코로나 사태까지 겪지만 국군은 상승 발전하는 중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년과 충년은 한밤중이나 한겨울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전 중에 어떤 정체기로 보실 수 있고 경년과 신년, 천간에서 말하는 경년과 신년은 새로운 기틀을 만들고 새로 다시 하지 않으면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변화에 대한 준비나 서로 대동단결, 사회적인 그 합의점 모색
뭐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제가 처음에 그 국민의 대처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우리들이 이 새해부터 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향점을 모색해야 되는지 총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지금 예. 못다한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럼 이어서 그럼 선생님이 먼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한 해가 지나면 이제 그 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나놓고 나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좋지만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사자성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은 소해해고 그 소와 소라는 소를 갖다 상징하는 물론 직접 소는 아닙니다. 그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공이 자기가 지나는 길에 산이 막혀서 괴로우니까 그 산을 옮기겠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우공은 자기가 산을 갔다가 내가 삽으로 지고 지게로 날라서 1년 걸리는 바다에 가서라도 다 버려서라도 옮기겠다. 내가 못하면 누군가 내 뜻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소해해에는 그것이 진짜 맞다. 새로운 신축년, 새 신자에다 새로운 기틀을 뜻하는 신축년에는 뭔가 깨어있는 시청자분들과 같은 사회 지도층에 계시고 어떤 가정이나 어떤 자리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먼저 좋은 방향으로 선정을 해주신다면 누군가 뜻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새로운 좋은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예. 봄을 기다리는 자세로 계속 깨어있는 시민 정신과 훌륭한 사회 지도자층들의 그 서로 그 역량을 합하면 아주 좀 더 바람직한 우리 장래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정구 선생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결국 대처라는 것이 첫 번째로 서민은 정치와는 사실 상당히 먼 것입니다. 당장 끼니 문제, 경제 문제인데 네네. 김은둥갑으로 봤을 때 우리 국민과 야당 그리고 경제는 불 속에 있는 물과 같아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에 김은 사주를 봐달라고 했을 때 사주에 재물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점이라도 하라. 그러면 작은 돈이라도 매일 만질 수 있다.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세계의 이런 지금 경제적인 공황과 같은 어떤 사태가 왔을 때 그것을 풀리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또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년 땅 속에 묻어있는 보석을 꺼내든지 땅을 갈아서 씨앗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에 취직만 하려고 하고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단물처럼 조금 주는 그런 받아먹는 그것만 갖고는 이 어려운 상황을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자가 맡은 바 뭔가 작은 삽으로라도 땅을 일구듯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세계는 우리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으로 코로나 세타를 겪으면서 국격도 올라가고 또 세계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만 지나면 한국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뭔가 생각하고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네네,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 우공이산이 자기가 통행이 불편해서 이렇게 그 산을 옮기겠다고 결심했을 때 모든 사람이 말렸죠. 그 아들들은 찬성하고 부인은 말렸다고 합니다. 그 산 2개를 옮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발해를 갔다 오는데 그 1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우공이 자기 아들들 데리고 한 번 갔다 오는데 1년이 걸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그 우자가 어리석은 우자로 예, 아마 제가 맞습니다.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우공의 대답이 뭐랬습니까? 내가 못하면 내 아들이 못하면 내 손자가 계속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산신이 그 두 산에 태행산하고 이런 산으로 기억하는데 그 두 산에 그 산신들이 놀라서 자기들 산이 없어지면 자기 거주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옥황상제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소를 했다 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하니까 옥황상제가 그런 일이 있냐 하면서 이 산을 옮겨서 원래 북쪽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예. 동남쪽이나 뭐 남쪽으로 옮겨줬다고 해요. 이것은 사실은 어떤 지금 우리의 이 상황이 아주 극악하게 나쁘고 어떤 기적을 바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그 백신이 나왔지만 아직도 그 여파는 클 것이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하늘이 돕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우공이산의 마음가짐과 그다음에 각자의 본분을 다하고 또 그렇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 맞아들일 준비를 우리가 미리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래를 미리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러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어둡지만은 않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그런 신축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우리 신축년 4월 7일에는 그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서 12개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이민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죠. 이러한 때 우리 소시민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투표가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유림방송 시청자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는 그 김은둥가 프로그램의 김정구 교수님과 주역 연구가이신 이선우 원장님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국운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방향점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경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더 흥미로운 소재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